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28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기정입니다. 요즘 좀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는요,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인데요. 요즘에 조금 더 위험한 이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무더운 실외와 냉방 중인 실내의 기온 차이가 조금 커서 이 급격한 기온 차이 때문에 혈압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좀 꾸준한 운동을 계속 해주시고요. 꾸준한 약 처방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시면서 이번 위기 좀 문제없이 잘 지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난밤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장중에 FOMC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례적으로 금리를 0.75% 올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4개월 만에 무려 225bp 정도 인상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미국, 즉 금리 인상 소식에 좀 안도한 모양새인데요. 양시장 모두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5거래일 만에 다시 800선 진입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면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편안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놓치시면 아쉬울 오프라인 강연회가 열립니다.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서울역에서 선착순 80분을 모시고 강연회가 열리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FOMC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과를 아침 방송에서 봤겠지만, FOMC 이제 예상했던 대로 0.75포인트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써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뒤에다 붙이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서 예상이 됐었다. 그리고 좋은 얘기로 이제 립 서비스를 하면서 좋은 얘기로 넘어갈 건가. 후자 얘기로 지금 얘기가 나왔죠. 0.75.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에 0.75를 단행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앞으로 완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고 비둘적인 굉장히 좀 순하게 얘기를 하면서 전망을 좋게끔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얘기 바뀔 겁니다. 봐봐요 한번. 머지않아서 얘기 아마 거꾸로 다시 바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주식을 못 사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빨간색, 파란색 섞여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을 앞두고 있어서 애매하니까 그래서 파란색이 아니에요. 아직 저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빨간색을 메고 왔던 것은 바로 미국 시장이 단기 상승권역에 있고 여전히 상승을 하기 위한 모양을 잡고 있지 하락의 모양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현금화 대응을 너무 많이 한 것도 무리다. 혹시나 FOMC 이후에서 좋은 얘기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 어떻게 꺼낼지를 알아야 되니까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꺼낼지 옐런 의장이 무슨 얘기를 꺼낼지 그거는 걔네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안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나서의 흐름을 보고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주식을 사면 되는 거고 빠지면은 이제 거기서 현금화를 더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대응이라 그랬죠.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올라갔는데 미국 시장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이쁜 모양이긴 맞습니다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자, 다우존스인데요. 모양 이뻐요. 눌림목을 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온 적이 없죠. 7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죠.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계속 눌림목 정도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 얘네들이 말 바꾸게 해가지고 다시 금리 인상 해야 될 것 같다. 경기 침체 이거 심각하다. 이런 얘기 나중에 꺼내면 다시 떨어지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빠질 때에서 현금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양봉락 올라가니까 돈 벌어야죠. 주식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그래서 뭐 걔네들이 어제 얘기 꺼냈는데 설마 아니 오늘 바로 말 바꾸지는 않겠죠. 그래도 한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뒤에 바꿔야 그래야 뭐 쟤네들도 욕 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따 꺼내놨으니까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아니다. 금리 인상도 이제 점점 둔화하겠다 얘기 나왔으니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그래도 안정권으로 종목들이 좀 매매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급락 전까지는 매매 시장으로 복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의 반등에 따른, 나스닥이 좀 반등을 좀 세게 줬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그동안 눌린 게 커서 그렇지 여기를 아직 넘어선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모양은 이쁩니다. 결론적으로 모양은 이쁘니까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가 만약에 매매를 좀 접어야 될 것 같다, 현금화를 또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면 바로 현금화 다시 하면 돼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깨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 바로 현금화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바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어제 그 얘기 꺼내놓고 나서 말 바꾸기도 바로 하면 아마 파월 의장 잘릴걸요. 그래서 아마 안 잘리기 위해서 계속 립서비스를 당분간은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믿고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강세를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를 생각하자면,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 생각하자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1차는 뭐 2,500은 가야 되겠죠. 그리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강연에 가서 얘기합시다. 일단은 다시 매매 시장으로 복귀가 됐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방산주들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애들도 강하고, 대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코스피도 거의 한 7, 80%가 상승 중에 있고, 코스닥도 1000개 가까이 상승은 아닌데 그래도 939개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현금을 20, 30% 했던 것을 다시 사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혹시나 모를 이 불확실성에서 현금화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튀어오르게 되면, 물론 뭐 수익 난 것들 판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손실이 난 것들은 팔지 말라고 했던 것도 바로 시장이 아직 조정받을 시그널 자체가 1도 나온 게 없습니다.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한 모양만 잡고 있었기 때문에 눌림목이었고, 그래서 하락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뭐 현금화를 더 하는 거였지만 지금 상승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매매 패턴주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매매 패턴주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매매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지. 근데 어제까지는 FOMC 때문에 종목들이 꼼짝 마라 하면서 얼음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FOMC가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매매 패턴주들이 좀 기를 펴고 당분간은 조금 활기를 좀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직까지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급도 괜찮고 패턴도 괜찮은, 거기다 이슈까지 더해져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FOMC 금리 인상이 발표된 상황인데요. 요즘에도 여전히 상승장의 흐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좀 큰 비중의 현금화 전략보다는 좀 시장의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해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지는 든든히 저희 방송과 함께 그 전략 함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큰 힘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한화손해보험 5.3%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팜스토리 대한제당 수익률 기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생명 1.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켠 상황입니다. 풍산 2.5%, 한화 1.4%, 홈센터홀딩스 0.3%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76.6% 가져갑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홈센터 홀딩스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어제와 동일하게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신공항 관련주 쪽인데요. 뭐 이슈는 똑같아요, 어제와.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23만 주를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흔들는 척을 하면서 개인들을 FOMC를 앞두고 불안하게 만들면서 못 가는 척을 하면서 물량들을 다 쥐어 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코스닥도 일단 갭상승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바닥권역에서 차트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패턴주가 잘 가요.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들 잘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개별주들이 이제 움직일 텐데 어제 얘기했던 대로 TK 신공항 특별법 해가지고 대구 신공항에 대해서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의원이 지금 발의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아직 강하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에서 어제까지는 FOMC를 앞두고 이게 눌렸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그다음에 거래량들이 어제도 뭐 엄청 실리는 않지만 그래도 적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들이 조만간에 실리면 한번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개별 패턴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까지는 이제 시장이 애매해서 그랬지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고삐가 풀렸단 말이에요. 그럼 개별주들은 바닥 발판이 편하기 때문에 이제 뛰어놀기 좋습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할 일은 없고 당분간 FOMC 있는 미국은 이제 FOMC 이제 9월 달에 8월 달은 없어요. 그래서 8월 10날인가 그때 이제 CPI 지수 그거 하나 남았는데 아직 한 2주 정도의 여유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얘네들이 꼼지락꼼지락 거면서 한번 급등 나오면 원래 그렇게 개별주들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주들이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런 종목으로 뽑다 보니까 홈센터 홀딩스가 아직 못 갔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갖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홈센터 홀딩스인데 그건 뭐 보나마나지만 어쨌든 잠깐 보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표역 종목으로 드렸었던 홈센터 홀딩스. 자, 지금 컴퓨터가 일단 로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방산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방산주들 얘기했었잖아요. 풍산, 한화. 그러니까 시장이 양봉 나오면 지금 홈센터 홀딩스도 0.3% 어제 대비 플러스 권역인데 시장이 플러스가 나오면 종목들 수익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장이 미끄러지고 빠지고 계속 급락 나오고 이러면은 그 속에서 수익 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발판을 만들어 놓고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3에서 5% 먹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인터넷이 말썽이네요. 이게 열려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방산주의 흐름은 제가 뭐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좋아요. 방산주의 흐름들은 지금 연결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전혀 작동을 안 하는. 자, 일단 홈센터 홀딩스 매수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40원, 지금 차트를 못 봐서 그런데 왼쪽에는 지금 차트 보고 있거든요. 위에 이제 11만 3천 주가 지금 쌓여 있는데 그거 먹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440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사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 과연 매수를 했을 때에서 세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과연 누를지 아니면 고삐가 풀려갖고 위쪽에 뚫릴지. 일단은 1,440원이나 35원이나 좀 불안하면 35원에 사셔도 됩니다. 근데 1,440원 저 물량들을 먹어가도 재밌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세력들이 다 막아놨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1,440원입니다. 어제가 1,435원이었나? 뭐 거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4층으로 연결을 인터넷이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일단 다시 3층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때문에 나오는 그냥 방송 사고인데요. 뭐 일단 뭐 가벼운 거니까 일단 40원, 1,440원에 일단 물량들은 먹어갔네요. 일단 세력들이 물량들을 치웠는지 여러분들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라가지 마세요. 일단은 그 물량들 11만 주 그거 건드렸을 때에서 벌집을 건드려 놨을 때 세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궁금해서 여러분들 한번 건드려 보라고. 어차피 1,435원이나 1,440원이나 5원 차이입니다. 한옥가 차이예요. 억울할 거 없죠. 그러니까 세력들 어떤 반응 보이나 궁금해서 한번 건드려 보라고 한 건데 일단 세력들이 물량을 치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먹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물량들 확인. 자, 차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홈세타 홀딩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차트 이쁘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불확실성, 미국 시장이 혹시나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빠질까 봐 이런 종목들이 위로 튀지를 못했었는데 여기만 뚫어주게 되면 위쪽으로 1,500원, 1,600원, 1,700원 튈 수 있는 매매 패턴이란 말이에요. N자형에. 근데 지금 어제 얘네들이 물량을 23만 주를 담았습니다. 거기다 기관들도 거의 5만 주 담았어요. 투신도 똑같이 담았습니다. 기타 범위 14만 주 담았어요. 그럼 얘네들은 왜 샀을까? 이재명 의원의 그 특별법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시킬 때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로 하고 따라 붙으면 그때 물량들을 던지려고 그러니까 뉴스가 확실하게 탁 터져가지고 특별법이 뭐가 됐다 어쩌다 막 그러면서 얘기 나오면 그때 팔아먹으려고 바닥권형에서 물량들을 매집하는 모양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패턴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래도 있죠 앞에. 그래서 패턴주니까 이 이상에서 뭐 1,600원에서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21선 올라오는 자리, 61선도 지금 안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61선, 21선을 깔고 한번 움직이면은 뭐 깔끔하게 뭐 짧게 뭐 3% 먹든지 5% 먹든지 재수 좋게 10%, 20% 확 튀면은 그때는 땡큐인 거고. 그래서 그런 매매 패턴 주고요. 시가총액은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 정도의 딱 사이즈예요. 그래서 2,000억 요 정도 사이즈에 있는 종목들은 매매하기 좋은 물량도 꽤 있어요. 막 물량들이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11만 주 누가 대놨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고 누가 먹었는지 사라졌는지 오늘 JP 모간도 매수세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량들이 꽤 있어요. 팔기도 좋고 사기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매매 패턴주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아무리 좋게 나와도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일 거가 그랬잖아요. 이미 다 나온 이미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매매 패턴주들이 훨씬 더 재미있는 개별 종목 장세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홈세타 홀딩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홈센터 홀딩스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잡아주신 신공항 관련주인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1,44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제공해 주셨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LS인데. LS?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LS인데. 네, LS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1,350원. 71,35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한 10% 되는데 내 재산에 비해서. 그래요. 일단은 반등을 최근에 바닥에서 주긴 줬는데 이제 사신 자리가 너무 고점이라 지금 빨리 못 올라와서 그런데 그래도 뭐 6만 원까지는 지금 기대해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네. 전에 이걸 내가 상담하는 걸 이정수 네. 선생님한테 상담하는 걸 봤더니 그때 74,000원까지 올라오니까 그때 팔으라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못 팔았어요.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래. 예, 그때 한번 누구 상담 받는데 나 이 상담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상담 받는 걸 너무 보셨구나. 안 올라가. 네. 이거를 조금 대량으로 지금 매수 자리인가 추가 매수 자리인가 조금 한 300~400주를 해가지고 낮춰서 빨리 빠져나올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대부분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 똑같아요. 물타기라고 빠져나올까. 근데 세력들도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물타기는 사실 이 자리에서 좀 약간 도박입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했을 때에서 이거를 빠져나오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물타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더 뺄 수도 있는데
근데 6만 원 단가 안으로 맞춰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응. 그 내 단가에서 빠져나오면. 근데 이제 비중이 확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6만 원까지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아, 6만 원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비중을 6만 원까지 맞추려 그러면 아마 추가 매수를 한 7, 80%를 더 넣어야 될 거예요. 거의 몰빵 수준으로. 거의 돈을 이제 좀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자체가 도박이기 때문에 저를 그거를 권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거를 만약에 1억어치 갖고 있는데 10억을 더 실어 11억을 만들어 갖고 단가를 6만 원 이하로 낮춰놨다. 그래갖고 만약에 물려버리게 되면은 그건 엄청난 손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비중을 한 5%, 10% 추가 매수해갖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단가가 한 7만 뭐 800원, 500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다. 한 10% 실으면은 그래도 반반이니까 비중 절반을 실으면 절반 정도 되면은 그러면 한 6만 2천 원 정도 될 건데 그러면 대충 보면 한 비중 한 50% 정도만 담그면은 6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6만 원 이하로 맞춰서 하는 방법을 쓰겠다 그러면은 저는 반대는 아닌데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거 잘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장이 더 밑으로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머지않아서 말을 바꿀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서도 뭐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오면서도 똑같이 했으니까 분명히 경기 침체 아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빠질 때 보니까 경기 침체라 그러고 경기 침체도 이번에도 아니, 경기 너무 침체라 정확하게 그랬는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서울경제TV를 그냥 꼭 보고 있는데 상담은 처음이에요. 상담은 어느 처음이시고 방송이고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바닥이 부분들이 조금 잘 이제 맞는 걸 그거 확인하셨잖아요. 했으니까 돈을 조금 마련해가지고 네. 낮춰볼까. 많아요, 주식이. 10개 그래요. 정도가 주식 많은 건 제가 되거든요.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서울경제 전문가 이정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들보다 잘 맞춘다고 보셔서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 말대로 하세요. 그러면 다른 전문가 믿는 것보다 저 믿는 게 낫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또 이제 내일 때는 모레 또 신청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또 신청하시고 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자 많아가지고.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니까 우리나라도 반등을 줄 건데 저는 저 미국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못 믿겠어요. 분명히 저 말바꾸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지만 지수가 반등을 주긴 줄 겁니다. 그 알고도. 그러니까 쟤네들이 뻥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종목들은 반등을 줄 거예요. 그래서 6만 원까지는 반등을 줄 건데 그 이상은 욕심내지 말고 그 이후에서 갑자기 아이고, 그 이후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그 뻥이었다. 경기 침체 맞다. 금리 인상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면서 또 9월달, 10월달 또 빼기 시작하게 되면 또 떨어질 거니까 추가 매수는 오케이. 가능. 대신에 6만 원을 올라오면 꼭 빠져나오세요. 아셨죠? 예.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KL4인가요? KL4. 아유, 이거는 오늘 잘 가네요. 이게 아마 오늘 기가레인도 그렇고 이게 통신장비 쪽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기업 내용을 보면 되죠.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기가레인인가? 그래도 오늘 움직임이 좀 좋고, 뭐 물류로가 돼 있네요. 일단 물류 쪽 물류군요. 통신 방송 서비스도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차트를 봤을 때 일단은 강하게 오늘 반등을 주는데 5,100원. 근데 물린 자리가 좀이 아니고 많이 높죠. 이렇게 물리면은 이거 빠져나오기는 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거의 뭐 쉽지 않고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3,500원까지는 보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4,000원까지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수가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 시장 올라도 우리나라 시장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죠. 미국이 4% 다스닥이 올라가도 우리나라 시장은 꿋꿋하게 0.5%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과 그다음에 0.8%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를 보고 계신데 뭐 밀릴 수도 있어요. 뭐 밀려봤자 저는 아무 의미는 없다고 봐요. 뭐 밀리든 올라가든 종목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급락만 안 나오면 되고 급락이 나올 조건은 단 하나. 미국이 오늘 밤에 어제 했던 얘기 취소, 뻥이었다 하면서 하면은 떨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욕먹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미국 시장도 살짝 눌림목이나 뭐 그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들은 잘 갑니다. 지수가 급락이 없으면, 그러니까 밑바닥이 단단하게 잘 굳어져 있으면 위험할 게 없거든요. 거기 잘 놀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700억짜리 이렇게 가벼운 애들이 튀기 딱 좋은 장이어서 3,500원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시되 4,000원까지 가기에는 좀 지수가 좀 더 강세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너무 크게 물려갖고 고기는 3,500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4,000원까지 갈지 체크를 해드리겠고, 만약 4,000원까지 간다 그럼 4,000원에 또 체크를 해서 5,0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체크는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5,000원 간다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아이원스 9,000원에 40%. 얘도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8,0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근데 거래가 너무 없어서, 거래가 여기서 좀 여기 거래가 좀 실렸으면 얘도 얘처럼 갔을 거예요. 홈세타우스니스처럼 바닥권역에서 거래가 실렸으면 이렇게 뭔가 그 파동이라 그러죠.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밑으로 왔다 갔다 많이 빠집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때에서는 위로 파동이 열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세타홀딩스는 그래도 거래가 누가 들어왔다가 숨어있다가 또 들어왔다가 숨어있다가 또 들어왔다가 숨어있다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락날락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전혀 없죠. 그냥 말라있죠. 그래서 지금 세력들도 있는지 없는지 좀 노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애들은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8,000원까지는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 뭐 9,000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거래량으로는 9,000원으로 땡겨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8,000원까지 일단 보시면서 거기서 다시 상담을 의뢰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을 가겠습니다. 라운시큐어. 얘는 앞에 거래가 좀 실리긴 실렸는데 윗꼬리가 생기면서 거래가 실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잠깐 물량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4,100원, 3,500원까지는 어떻게든 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보이는데 4,000원까지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왜냐면 계속 윗꼬리가 생기는 게 누군가가 들어올 때마다 약간 매집형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흔들어 버리면서 밑에서 누가 매집해 보려고 흔들어 놓고 누가 사고, 흔들어 놓고 사고. 그래서 얘네들의 의도를 봐서는 2,000원, 1,500원에서 매집이 완료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은 그래요. 매집은 여기서 완료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계속 그러고 있는 실정이니까 만약에 3,500원이나 4,000원으로 들어주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한번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반도체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좋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왜냐면 예비 실적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좋다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문난 장치가 아니고 이미 벌써 잔치가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우리의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급등을 하질 못하니까,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 좋게 나왔던 하이닉스, 얘도 마찬가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힘을 못 내고 얘도 힘을 못 내니까 서울반도체도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힘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주들은 저쪽 애들이 힘을 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기사 내용입니다. 8.15 그 특사에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뭐 된다 안 된다는 저도 모르겠고, 뭐 기사만 봤어요. 어쨌든 아침에 기사가 있었는데, 내용이 있었는데 모르죠. 특별 사면이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8월 15일 날에 뭐 그런 이슈가 뭐 이렇게 불거져 만약 특별 사면이 된다 그러면 IT주들이 그걸 한번 움직일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IT주들이 힘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가지고 18,300원. 이거는 쉽지 않죠. 올해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뭐 아직까지는 흐름을 봐서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지금 뭐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몇 달, 그러니까 머지 않아서 몇 달이 걸릴 건지 한 달이 걸릴 건지 분명히 말을 거꾸로 또 다시 잡으면서 경기 침체다 하면서 또 IT주도 또 내려받고 하는 상황들이 또 연출될 것 같은 그냥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해서 뭐 18,300원 올라갈 거냐라 물어보신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저는 모르겠다.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버티는 건 맞다. 더 떨어지면은 나중에서는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한 5,000원쯤에서 하여튼 지금은 반등을 주는 자리니까 너무 암울해하지 마시고 일단 12,000원, 13,000원 올라올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주전자재로 가주세요. 대주전자재료.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만 원에 20%예요. 근데 수익 나셨네요? 조금 이제 났는데 이게 뭐 어디 될지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자, 이제 2차 전지 이제 MLCC 뭐 이제 IT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요. 자,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횡보를 고만하고 이제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IT주들이 흐름들이 그렇게 지금 신통방통하면서 움직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얘도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못 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미국은 나스닥이 그렇게 기술주들이 강하게 올라가줬는데 그래서 얘보다는 얘의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천냥봉이 나오면서 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천냥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의 요때의 모습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유리하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애들이 나쁜 거는 아닌데 횡보하고 있는 애들이 튀려면 이런 패턴들에서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는 애들이 딴 쪽 말고 IT 쪽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IT주들은 다 지금 다들 가만히 있어요. 얼음하고 가만히 이제 숨죽이고 지금 잠수 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잠수 타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수익권역에 있고 하니까 71,500원이 안 깨지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71,500원이 안 깨지면. 예. 거기가 깨지면 얘는 조정으로 65,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려요. 예. 그러니까 71,500원이 안 깨지면은 일단 보유는 되시고 뭐 정 답답하면은 얘들보다는 방산주들이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예. 근데 방산주들도 잘 찾아보면 아직 안 움직이는 애들 찾아갖고 걔네들로 종목 교체를 해서 들어가는 게 이 IT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동방 4,100원에 10% 다들 물리신 자리들이 오늘 상담하는 부분들 대부분 보면은 4월달 고점에서 물리거나 올해 1월달, 2월달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네요. 올해 1월달서부터 4월달에 물린 종목들은 거의 고점에 있기 때문에 아마 빠져나오기가 다들 어려울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오기 좋은 흐름은 6월달, 그것도 최고점은 아니고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물렸던 사람들은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1월달, 2월달, 4월달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은 지수가 2,500이 아니고 2,600에서 2,700으로 올라가야 복구가 돼요. 2,600에서 2,700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복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은 100%는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2,500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다들 지금 힘든 상황이 똑같을 거고 어쨌든 얘도 3,500원까지 일단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워낙 많이 빠졌고 바닥에서 그래도 이제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조금씩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가 조금 실리는 게 더 좋은데 거래가 너무 없어서 좀 두고 보세요. 한 달 안쪽으로 거래가 실리면 4,000원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거래량 유무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도 나올 수도 있는 패턴은 맞아요. 이걸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 역배열 급등주 패턴은 언제 움직이냐가 문제입니다. 3년 뒤에 움직일 거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빠진 지 1년, 지금 2년째죠. 3년 뒤에 움직일 거냐, 4년 뒤에 움직일 거냐, 8년 뒤에 움직일 거냐. 이거는 세력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은 나중에 급등하기는 합니다. 그 나중이 3년 뒤가 될 수도 있다.
뭐 8년 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래에 실리면 그때에서는 임박해 있다라는 순간이니까 거래량을 잘 보세요. 그래서 바닥주들은 거래량이 생명입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조일 알미늄. 이거는 오늘 급등이 나왔네. 자,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이 저항대 부딪히죠. 매수 가격은 2,330원. 그러니까 이런 거 수익에서 지금 26% 수익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제가 기분 좋게 여기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지금 절반 이상 팔아놓고 오징어 다리 쬐끔 남겨놓고 그건 한번 복불복을 한번 가져가 보시죠. 2,500원, 3,000원 갈지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물려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 많이 급등 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급등 줬으니까 내일 그대로 밀리면서 조정을 받든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급등세를 이어주면서 올라갈든가. 바닥에서 이격을 넓히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로 올라왔는데 뭐 물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갖고 가 보세요. 가져가 보시고 대신에 수익으로 만약에 내일 운이 좋게 재수 좋게 한 번 더 튀어 올라서 이쪽으로 2,500원 근처로 이렇게 올라오면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욕심내서 조금 더 갖고 가볼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2,350원에 잘 팔았어요. 그래갖고 팔았더니 2,500원, 2,700원을 가네? 억울해갖고 다시 삽니다. 이거 2,000원치면 다시 사죠? 그래서 잠깐 올라가서 3,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안 팔아먹어.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장대음봉으로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대로 물려버려요. 이런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렸다가 수익이 나면 팔고 나서 바로 사지 말고요. 한 하루 이틀은 그냥 지켜보세요. 그러면 바로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들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좀 더 보유했다가 수익에서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ST큐브 6,500원에 40%. 이분은 일단 수익이 많이 나셨고 잘 버티셨네요, 그동안. 자,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에서의 대응은 어렵지 않아요. 11,000원이 깨지면 절반 이상 많이 매도. 11,000원이 안 깨졌죠? 그러면은 조금 더 버티고 보유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이 일단 사라졌으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얘는 지금 바닥권역에서 아까 전에 보면은 아까 무슨 종목 봤는데 걔 바닥권역에서 거래가 없었죠? 얘는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니까 역배열. 얘는 몇 년 걸렸냐면 1년, 2년, 3년. 3년하고도 6개월, 그러니까 7개월이 걸린 거예요. 6개월. 3년하고도 6개월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 나오죠, 지금.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아까 전에 동방이었나요? 얘도 나중에 급등 나올 텐데 얘는 1년 7개월밖에 안 빠졌잖아요. 쟤는 3년 6개월 빠졌습니다. 그 쟤하고 얘하고 똑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보자면 얘도 한 2년만 고생하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2년 동안 고생하는 동안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 자리가 여기라면 아까 전에 동방 자리가 거기라면 얘는 여기가 되겠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56%가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빠지는 기간 동안에 얘는 56%가 더 빠져 반토막이 더 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지금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 데나 잡는다고 그게 장기 투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타이밍적으로 바닥이다 싶을 때 거래가 실리면 이제 시작인데 거래가 여기 실렸죠. 거래가 여기 실리잖아요. 여기 실리고 여기 실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간 거예요. 잘 들어간 거고 그래서 거래가 실리고 나서 3년 6개월 만에 움직인 거니까 수익도 지금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11,000원이 안 깨지면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얘가 더 15,000원, 17,000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갑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샀기 때문에 그래서 11,0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많이 하시고 안 깨졌기 때문에 좀 더 보유가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솔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번호 023153-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홈센터 홀딩스
홀딩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44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1,43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홈센터 홀딩스의 흐름 오늘 시장 속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양시장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가 조금 강력해 보이는데요. 각각 1,032억 원, 872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 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1,73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197억 원, 388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홀로 656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수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0.74% 상승하면서 2,430선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 0.45% 상승하면서 이 800선 사이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을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대형주들이 그렇게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니까 뭐가 잘 움직이겠어요? 패턴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역에 있으면서 패턴주들. 그래서 이제 홈센터 홀딩스가 대표적인 건데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제 바닥 종목 중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실려 있고 패턴주다 싶으면 그쪽을 공략하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그 대형주 말고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은행주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도 화요일 날에 지난주 이번 주에서 제가 방산주 잘 보라고 그랬죠. 약간 방산주의 움직임들이 물론 방산주가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큰 것도 아닙니다. IT에 비하면 자동차에 비하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만큼 흐름들이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방산주의 흐름들을 제가 잠깐 살펴드릴 텐데,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애매하게 움직여도 방산주, 자 현대, 위아 이거는 자동차 부품주이지만 궤도 차량,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품, 항공기 부품 이런 부분들에서 얘도 방산주에 들어갑니다. 얘도 현대에다 방산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현대로템, 얘가 궤도 차량, 전차, 그 다음에 철도 차량 뭐 이런 것도 하죠. 근데 철도 차량은 이제 저희 고속전철 이쪽이고 K2 뭐 흑표 전차라든지 뭐 K9 자주포라든지 그냥 그런 궤도 차량 그런 관련주인데 상당히 잘 버텨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세죠. 여기를 조만간에 약간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수급이 좋습니다. 얘네들이 팔지를 않아요. 계속 개인들만 열심히 던지고 있지. 아마 지금도 아마 개인들이 던질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거 외에서도 뭐 LIG, 넥스원도 있고요. 뭐 흐름들이 다 강해요. 바닥에서 바닥주도 아니에요. 얘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얘도 강해요. 그리고 오늘도 강합니다. 수급도 뭐 거의 기가 외국인들이 몰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흐름들이 업종의 대표에서 나오면 이게 주도주의 흐름입니다. 추세가 이어지잖아요, 계속. 추세가 깨진 게 아니고. 주추세가 살아있는 업종의 대표주. 과거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제약주에 나올 때는 제약주가 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처럼 강했던 흐름들이 IT에 나올 때는 IT가 주도주가 돼서 강하게 움직였고, 뭐 2차 전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더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주도주의 흐름이, 근데 얘네들이 주도주로 하기에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하지만 흐름만 보면 이 섹터는 주도주의 흐름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의 흐름들이 이런 게 다 강하다면 여러분들 드린 거 있잖아요. 한화. 올라간 거 하나도 없죠? 이런 애들이 만만하고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예요. 문제 아무도 없죠. 그렇죠? 시가총액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 장난질을 못해요. 세력들이 오히려 사서 땡겨 올리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막 동호회장이 와갖고 막 다음 카페장, 뭐 네이버 카페장하고 우리 한번 사보자 여기 안 그렇습니다. 그냥 세력들이 주도주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시가총액 큰 애들이 움직일 때에서 뭐 IT도 안 움직이고 지금 뭐 조선주도 안 움직이고 뭐 모두 안 움직이고 물론 제약주는 움직일 것 같아요. 느낌은. 제약주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아마 8월 달에서는 다시 제약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좀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대안주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아직 안 움직인 이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엊그저께도 하나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하나 시스템의 지주회사이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F21기, 그다음에 FA50기, T50기 그 관련주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지수도 안 빠지고 있고 저렇게 강한데 하나라는 종목이 이런 거 잘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는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못 갔던 그리고 이런 이제 섹터에서 강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산주도 하나 섞고 그 다음에 개별주도 하나 섞고 홈센터 홀딩스처럼 이런 종목을 섞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 당분간 이제 미국에서 헛소리하지 않는 이상은 이상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따가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이니까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공개 방송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엔지켄 생명가. 엔지캠 생명과학.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3,221원에 30%요. 53,221원이요? 221원에 30%. 중간에 막 유상증자 받고 뭐 감자하고 뭐 그래갖고 가격이 바뀌어갖고 그렇게 된 거군요. 아니 처음에 7만 얼마 주고 샀는데 조금씩 늘려갖고. 어쨌든 뒤에 이제 소수점으로 막 1원, 2원 나오면 가격이 바뀌었거나 뭐 추가 매수 뭐 하다가 보다 보면 그렇게 되기는 해요. 예.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아직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나쁘진 않은데 하나 나쁜 게 단가죠. 그렇죠? 단가가 너무 높아요. 예. 단가가 높은 게 흠이고 지금의 흐름은 일단 3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봐야 돼요. 일단 3만 원 돌파 시도 나올 거니까 좀 더 가져가시고 3만 원 돌파가 나오면 그때 다시 질문 주세요. 아, 그 무상증자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무상증자 뭐 받아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아, 그래. 무상증자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 무상증자 그냥 받아요? 유상증자 아니고 무상증자 맞아요? 예, 탔었죠. 응. 어저께 발표났어요. 무상증자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뭐 받으면 되죠. 아, 그럼 저 가격이라도 할 수 있을라나 하고. 무상증자 그냥 받으시면 되고 사실 5월 달에서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 급등한 다음에 이제 세력들이 그 이슈에 다 팔아먹고 도망가 갖고 이제 그런 이제 무상증자 이슈에 급등하면 조심하라는 이런 공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무상증자는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무상증자를 줄 수가 있나? 지금 적자 원래 적자 회사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무상증자를 주는데 적자 회사들은 일관적으로 무상증자 잘 안 주거든요. 예. 뭐 근데 뭐 본인이 그 갖고 있으니까 공시 내용은 더 잘 알겠죠. 뭐 무상증자 준다 그러면은 받으면 되는데 예. 이것도 지난번 5월달, 6월달에 나왔던 그런 이슈처럼 누군가가 그러니까 대주주가 무상증자를 요구를 했고 회사 쪽에다가 그렇게 해갖고 주가 급등한 다음에 팔아먹고 도망가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기사가 있어요. 기사 찾아보면 그 무상증자 그러니까 무상증자하고 뭐 급등, 뭐 조심 뭐 이렇게 검색어 치면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으면은 뭐 팔면서 가면 되지만 손실 났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GNC 에너지 매수 가격 4,300원, 비중 20%. 자, 이건 또 매매 패턴주입니다. 자, 시가총액 704억짜리. 그러니까 요번 타이밍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괜찮은 모양의 패턴이에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보유하시고 1차 목표치는 좀 작긴 한데 4,500원. 근데 이거 4,500원 이상에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목표치는 한 4,600원에서 4,700원 사이인데 거기서부터 매도 타이밍 한번 잡으시고 5,000원까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4,700원대에서 5,000원 사이에서 매도하시면 되고 지금은 4,500원 돌파할 때까지 그냥 내밀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강연에도 강연이지만 일단 오늘 시장이 불확실성이 일단은 제거가 됐잖아요. 그럼 8월 10까지 CPI 지수 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궁금하다면 잠시 뒤 공개 방송에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강의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정말 아주 귀한 강연회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선착순으로 80분 모시고 서울역에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